왜 대한민국은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경험이나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원전하면은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1등이거든. 근데 왜 이걸 냅두고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냐는 거야.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안녕하세요. 건강 영향력 구독자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고 지금 현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제가 또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낱낱이 일장일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게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와 어떤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 권한 영향력 구독자분들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요거 오늘 낱낱이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전에 공유를 해주기를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원전 수출이 지금 핫한 뉴스로 떠오른 이유가 뭐야? 우리가 최근에 사실 이제 체코와 관련해서 한국의 이제 원자력 발전, 그지? 원자력 기술을 적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원전을 좀 수출하는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이전 정부 때 이미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실제 계약 진행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 도장이지, 도장 찍고 실무 협의하고 뭐 이제 수수료 납부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 계약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이게 뭐 노예 계약이니 뭐 굴욕 외교니, 그리고 뭐 돈을 뭐 1조라는 큰 돈을 로열티를 갖다 바치면서 맺은 뭐 잘못된 계약이니, 이제 여러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원자력에 대한 수출 계약이 진행이 될 때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이제 소형 원자력 기술에 앞서서 이 원 기술이 있어. 원천 기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갖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원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로닉 컴퍼니라고 해서 보통은 WEC라는 회사가 있거든. 그 회사의 기술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들어가는 수출 계약인데, 여기서 이 계약 자체가 뭐 말이 많은 거지. 뭐 그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뭐 일부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원자력을 왜 반대를 할까에 대한 그 논지도 나는 이해가 돼. 일단은 탈원전에 대한 핵심은 환경이야. 환경과 안전이 핵심이고, 원전하고 대립되는 구도의 프레임은 이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치환해서 풍력 발전소 같은 활용할 거? 수 있는, 그치, 뭐 풍력이 될 수도 있고 태양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상적이야. 그 다음에 사실 원자력에 대한 단점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염수 같은 거, 방사능 오염이랄지, 뭐 유명한 사고도 있지, 뭐 체르노빌 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부터 타겟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전력이나 에너지를 한 번에 이제 차단시킴으로써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틀리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그것도 충분히 맞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나 탈원전, 그러니까 다른 원전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대가와 그 다음에 원자력을 선택을 했을 대가가 이제 보면 이제 이익 효능이라고 하지. 그래서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크고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실용적이고, 그 어떤 개인의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나 또는 국가의 기술력,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력, 패권,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자력이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옳고 그쵸.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너가 생각했을 때 탈원전보다는 오히려 원자력 그 기술이나 이런 시공 능력이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히려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뭘 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원자력 발전을 수출한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기술 수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많은 법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예를 들어서 WEC 같은 원청의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랑 한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수원이 있고, 이 두 회사는 사실 조달, 관리, 설계, 시공 막 이런 거를 한 큐에 해결을 해주지. 그럼 그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시공사. 그치, 시공사들. 예를 들어 시공 실적 풍부하죠. 그 다음에 경험 풍부하죠. 우리나라 또 시공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거든. 그 다음에 뭐 두산 모빌리티 같은 기술이 SMR이지. 훌륭한 이 소형 원자력 기술을 가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갖는 회사들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이룩해가지고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수출을 하는데, 이것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뭐 세금도 그렇고 국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돈 벌어오면 또 어떻게 돼? 결국은 법인세도 내고 대한민국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경제 선순환.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경제 선순환에 엄청난 큰 이득이 되는 부분에는 사실 아무도 반론을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얻는 것들이 많고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그렇게 체코 관련 원전 수출을 까는지, 그들의 논리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아까는 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였잖아. 뭐 오염수, 방사능 사고 이런 건 좀 상식선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현재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이거야. 우리가 이제 체코로 들어가는데 아까 내가 누구랑 계약한다고 했어? 웨스팅하우스랑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사용 계약을 하거든.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그 기술을 사용하니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보통 우리가 기술 로열티라고 하거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받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그게 이제 얼추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비용이 1조 정도 된다 이거야. 정확히는 1.76불 달러거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치 1조를 내고 돈 내고 저 체코에 대한 계약을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굴욕 외교다, 굴욕 수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언론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나도 이제 면밀히 좀 찾아봤거든. 일단 전체 사업 비중의 그 로열티 1조 있지. 아까 그 1조라는 그 총 비용을 보면 1.8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비율이. 근데 이제 내가 찾아봤어. 다른 업계나 이제 동종업계, 유사업계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로열티, 평균 업계 로열티는 5에서 10%란 말이야. 근데 이 계약, 이 WEC에 대한 사용 계약 로열티는 1.85%면 굉장히 평균보다도 훨씬 하회하는 비율이라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WEC에 내는 사용료가, 사용 로열티가 평균보다 높다고 쳐도, 예를 들어 우리 15년 전에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 한 기당 그때 이제 우리 수익이 5조 원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럼 4기면 20조 원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체코로 수출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2기야. 2기인데 한 기당 13조에 대한 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2기면은 수치적으로는 26조 원에 대한 수익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용료가 1조 원이니 2조 원이니 5%니 뭐 6%니 실제로는 1.85%이지만, 그럼 나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조 원을 내고 굴욕수주다, 굴욕 외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거는 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제 이런 비판을 또 해. WEC랑 계약을, 너네 사용료를 내고 사용 계약을 하면 거의 뭐 독점 계약 아니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계속 웨스팅하우스랑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종속 관계가 엮이는 부분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WEC는 최근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시공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즉 법적 권한만, 특허권만 있는 거지. 나머지 이제 한전, 그다음에 한수원, 그리고 뭐 현대건설, 두산모빌리티, 이런 우리 대한민국
이제 법인 기업들이 EPC라고 하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그러니까 시공, 뭐 조달, 물류, 그 다음에 뭐 기술, 인력, 경험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을 하는 이 실체는 실체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른 또 기술이나 다른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말할 포인트는 이제 뭐 50년 독점 계약이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뭐 원전을 컨트롤해서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WEC랑 5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그렇지.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50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9세대, 구형 모델 3세대에 이제 국한된 거고 신형 개발 3.5세대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체코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지. 이번 체코를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런 면에서 더 기대가 돼. 어떤 점에서 기대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유럽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체코도 이제 유럽이지. 체코도 유럽이니까 유럽 진출의 어떤 교두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고,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 원전을 300개를 짓겠다라는 공약을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훌륭한 기술력과 뭐 어떤 경험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체코를 잘 수주를 해서 마무리하고 그 진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스펙업이 되는 거고, 그 스펙업과 그런 충분한 경험과 자본을 레버리지를 해서 미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미국한테 야 우리 이 정도로 잘해 그렇지. 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렇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체코가. 사실은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그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K조선업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가 있는데 제2의 마스가가 뭐냐면 지금 원전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메타, 구글, 오픈AI 등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원전 기술력 있는 회사들 또는 뭐 시공 능력 있는 회사들 MOU를 맺고 자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더 빌드업하려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세계 정세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시공 경험 능력이 이미 원전을 실제로 수출도 했었던 정말 흔히 말하는 EPC에 대한 업이 정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턴키로 한 번에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글쎄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 계약은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게 나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권한이 형이 앞으로 이거를 좀 바라볼 때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또 권한이 형 보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현 정부는 띄우겠다라는 기조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 하면 이제 환경을 이제 보존을 하고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늘리자, 지금 이 주의로 가고 있거든.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내세우니까 사실은 그와 대립되는 구조가 뭐야? 원자력이란 말이야. 원자력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사실 그 논리를 좀 펼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근데 실제로 호남에 태양광 관련된 뭐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기계 설치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내가 찾아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에 풍력 전동기 부품의 84.6%가 중국산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치 부품의 64.5%가 또 중국산이고, 세 번째는 풍력 발전기 그 휠 전량은 다 중국에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태양광의 그 인버터 전기 전환 장치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90%가 중국산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각국의 인프라를 해킹할 수 있는 매개체로도 지금 그게 타깃이 됐어. 그래서 실제 미국 FBI에서도 조사가 들어갔고,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내 원전은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리고 풍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쳐. 근데 대한민국 원전이 그렇다고 망가지거나 사장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와중에도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로 타겟을 갖고 지금 열심히 원자력을 늘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 흐름이나 국제 정세는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과 안보와 패권이 다 어느 정도는 엮여 있게끔 가는 큰 그림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경험이나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원전하면은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1등이거든. 근데 왜 이걸 냅두고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냐는 거야.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진짜 애국자의 이 마인드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함께 공유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어떤 한 안건을 볼 때 국내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경제와 관련된 게 국제 정세랑 물려 있는 부분을 볼 때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면에 다른 취지가 있을 거다. 섬세한 포인트들이 다 나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폭넓게 국제 정세, 세계 정세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권한 영향력을 보시는 분들은 가졌으면